네, 안녕하세요. YBM 실전 토익 RC 천재 개정판 RC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레슨 2니까 두 번째 강의니까 이제 파트 5를 또 쭈쭈쭈 풀어 제낄 거야. 그래서 2회에 파트 5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사의 설명을 들어야지 뭐 안 풀고 나서 설명 들으면 뭔 재주야. 그리고 이제 답을 이미 다 알고 해설지를 다 알고 보면은 가뜩이나 재미없는 게 인강인데 뭐야.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상태로 혹성 탈출일 시 영상을 보시는 걸로 하는 게 더 좋겠죠. 목표 점수는 높게 가지라고 있는 거지. 그러나 목표 점수는 아무나 현실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영상 틀어놓고 세워라 내워라 놀다가 저 강사는 왜 저렇게 생겼어 저러다 점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만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습관과 사고방식이 정말 좋은 효과적인 방식이잖아. 그러면 미친 듯이 풀고 점수 예전역에 나왔지. 뭔가 오바적인 부분이 있거나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끼워 맞추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강사한테 새롭게 배운 내용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제 다 우리가 떠먹고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풀고 설명해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반드시 풀어놓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전체 문제는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의 압박감과 그 레슨수의 그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듣고 강의를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전체 풀이로 하면 막 85강 막 이렇게 되고 85강째 되면 조회수 막 2명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개를 랜덤으로 제가 좋은 문제를 선점했어요. 그렇다고 안 추린 문제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풀어보시고 이 책의 해설지도 탄탄하게 번역, 추려서 따로 외워야 될 어휘, 그 다음에 해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박혜원이 설명했으면 어떻겠다 약간 접목하면서 풀어주셔야겠죠. 102번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앞에 1강에서 팩트 폭격했던 거 기억나? 눈 뜨고 자면 안 된다니까. 특히나 ABCD 보기가 뭔가 비슷한 스펠링의 피가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이걸 다 읽는 거 진짜 별로야. 이거 발음은 이시다야? transportation 여기까지 주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일단 토익은 미친 듯한 스피드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외우지 않고 모든 영어를 다 알고 원론적으로 자연미 발산하면서 풀 거면 누가 고생하고 누가 외워. 남의 나라 말이니까 외워야 되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빈칸 앞에 intense를 봐요. 거기서 정답에 뭔가 힘이 나와줘야 돼요. intense는 동사입니다. 지 몸뚱아리 뒤에 s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들은 단복수 깔맞춤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명사 아니면 동사만 하는 짓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머리가 완전 큰 고유명사 덩어리물이 주어라고 봤을 때 intense는 동사겠죠. 동사 바로 뒤에 빵꾸가 나는데 거기다 동사 또 넣는 건 정말 큰일 나지. 동사를 2개 쓰면 어떡해. 얘 너무 동사잖아 지금. 빼고 ACD가 남아있는데 to replace, replacement, replacing에서 replacement는 명사, to replace 같은 거 투부정사 이런 거 준동사, ing 분사, 현재 분사, 동명사 뭐 이러셔봤죠. 얘가 어떤 쪽 피를 딱 갖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빈칸데 fleet이라는 단어가 막혔거든. 강사에 해석해볼래? 이거 군대나 함대, 척 뭐 이런 거니? 전체 단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enjoy라는 동사를 갖고 우리가 장난을 친다고 쳐봐요. 저는요 수영하는 걸 되게 즐거워. 수영 너무 좋아해. 어프. 근데 수영하는 걸 즐기다로 영어로 하면 I enjoy to swim 이라 그럴까요? I enjoy swimming이 땡겨요. enjoy swimming이 땡기죠. 스위밍이 원래 익숙해서가 아니에요. enjoy가 ing를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만약에 원하다라는 want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 나는 원해. 뭘 원하냐면 널 만나기를 원해. 그러면 너를 만나는 것을 원해. 그 영어로 하면 I want meeting you일까요? I want to meet you일까요? 일단 침 튀겨줘야 돼. I want to meet you. 그래서 동사 등에 보면 뾰롱뾰롱 마법을 부려가지고 야 뒤에 나도 동사니까 너 동사로 나오면 안 되고 약간 얄딱거리하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나와라는 특정 라인업을 딱 갖고 있는 동사들이 있고 intense는 곧 죽어도 투부정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얘는 ing가 아닙니다. 혹시나 아니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해요. 얜 그냥 100%예요 거의. 그래서 토익에 나올 때마다 intense는 맨날 저러고 있다. intend to, intend to. 근데 외울 때 애초에 to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요. 실제 영어에서 to 더하기 명사도 있고 to 더하기 동사 원형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외울 때 첫 번째부터 끝까지 쿨하게 투부정사, to 더하기 동사 원형까지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끄는 동사는 반드시 암기해야 이게 1초에 빵 보이지. 이걸 왜 다 읽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몇 개를 외우라고서. 그런데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거 쓰다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언제 다 쓰냐, 뭐 이런다. 근데 이제 무료 강의, 유료 강의 이걸 컨셉을 떠나서 이게 툴상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어느 툴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딱히 필기본은 제공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걸 다 옮겨 적으시는 것보다는 캡처해 버리세요.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내 핸드폰에 갖고 있는 거지. 다만 박혜원 얼굴은 캡처가 굉장히 민망해 될 수 있지만 뭐 어때, 내가 볼 건데. 원투웨이시 오픈은 3대장이에요. 원투웨이시 오픈은 3대장이야.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저러고 있다. 투부정사 너무 좋아하고 decide, intend, prefer. 동의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써놓은 거예요. 아, 저거 다 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읽어서 풀겠다. 읽어서 안 돼요. 문법은. 근데 decide, 결정하다, intend, 의도하다, prefer, 선호하다. ing 쪽은 영 아니야. 투부정사고 manage, 경영과 관리의 느낌도 있겠지만 그럭저럭 뭔가를 그럭저럭 해내다. 그리고 afford, 뭐뭐 할 경제적, 시간적 여력이 되고 있다. refuse, 거절하다. decline, 감소하다 뜻 말고요. 똑같이 거절하다로 깔맞춤 됐을 때는 decline to, 어쩌고 동사 원형. need, 필요로 하다. fail, 실패하다. promise, 약속하다. pretend, 뭐뭐인 체하다, 뭐뭐인 척하다. tend,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attempt, 시도하다. try, 노력이나 시도하다. plan, 계획을 뾰로롱 짜다. aspire 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앞에 써놓은 거랑 비슷해요. 열망과 포부에 깃들어서 뭔가를 바라거나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얘들은 ing 라인업이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한국식의 의미로 집어넣으면 더 혼선을 느껴요. 언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자, 이제 4번 가죠. 좋구나, 4번은. 너무나 좋다. 나는 이 대시를 보면 맨날 앞에서 끊고 싶어, 나도. 그죠? 왠지 되게 끊고 싶어. 뾰로롱 매직. 쟤는 나오면 문장을 새롭게 되게 파생을 잘하지. 근데 뜻이 없지만 우리가 문법의 세뇌력으로 인해서 처음서부터 대쩔 이걸 너무 많이 배워왔죠. 대시 한번 나무죠. 뜻도 없는 매지션. 쟤는 나오면은 일단 제 뒤로 새로운 문장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 뒤로는 이제 웅장한 새 출발이 아닐 수가 없지. 그러면 얘 뭐겠어? 새로운 문장의 주어 자리입니다. 이걸 왜 미친 듯이 다 읽어야 되죠? 주어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걸 자신감을 갖고 투입을 해보면 I, my, me, mine, 칙폭칙폭 기차 노래 해보면 she, her, hers입니다. 그런데 she, her, 소유격, 다시 her, 목적격, 뭘로 넣어도 안 돼, 뭘로 넣어도. 주어는 죽을 때까지 안 돼, 얘는. 그러면 B 빼고 나면 herself, 굉장히 오류입니다. 물은 셀프요? 그럼 자기가 떠다 먹잖아. 그래서 셀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시 행동을 받아치게끔 돌아오는 거. 제귀대명사라는 뭔가 헤비한 느낌이 있으나마나 알바요. 주어 역할은 절대 못합니다. 제귀대명사는 주어가 나와 있는 걸 지가 받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지가 저렇게 웅장하게. 그래서 정답은 뭐 이렇게 말이 길어. 다 아는 문제인데 시로 가, 그냥. 시로 가. 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hers도 주어 역할을 상당히 잘해요. she, hers에서 hers는 소유 대명사라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소유 대명사는 말이 명사로 끝나서 주어 역할 소름 끼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주어 역할일 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것, 그녀의 것이 돼버립니다. 결국에 그녀의 것이 만들었다 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창조하고 마케팅, 광고, 애드버타이징 이런 식의 캠페인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두뇌와 창의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she가 정답인 거지 hers가 주어 역할이 매번 안 되고 무조건 she만 주어야 이러면 다른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엔 둘 다 된다니까. 그 다음에 105번 풀겠습니다. 인제 할만해 괜찮? 왜냐면 이게 지금 스펠링이 다르니까 앞머리가 다 스펠링이 다르니까 뒤에 ed, 자 bpp 그래봤자 강사도 별 수가 없겠지. 읽어야겠지. 저도 읽어야죠. 저도 물론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집어삼키지 않은 초자연의 영어 뉴욕의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런 한국인으로서 프로 한국인인 제가 토익의 990점을 여러 번 가지고 살아왔던 이 원동력은 정말 엄청난 번역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제자들이 문제를 빼신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저도 문제집과 저서를 보는 시각과 만들어 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쪽의 주변, 빈칸의 주변을 가장 고심하고 영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답이 될 어휘를 먼저 선정하고 문제를 도출하게 되는 거지 문장 전체를 깔끔하게 영작하고 빈칸에 고심은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주변에서 답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읽어도 답은 안 돼요. 빈칸 앞에 acceptance speech가 뭐게요? acceptance speech는 상 같은 거랑 연결하면 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연설이니까 수상에 대한 소감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상소감이 뭔 소용이 있어요? 저거 모르면 큰일 나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는 주변에 to가 통통통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to는 전치사로서 3 minutes. 시간은 이긴 시간이고 기간인데 3분이라는 숫자로 써져 있는 기한의 느낌이 달려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 무조건 B밖에 안 됩니다. 원래 be restricted to는 전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기에 있지도 않지만 오지선다로 interested가 있다고 쳐보세요. 영 별로일걸? interested가 나오면 다 읽고 뭐고 싫지. 뭐야? interested to가 뭐야? 뭐뭐에 흥미있다는 be interested in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모든 걸 문법으로 쪼개고 다 해석을 하고 원론적으로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혼자 시름겨워하고 자기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몇몇 번 검색을 하고 근데 그게 토익에 나오는 용이 아닌 것까지 집어서 다 외우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토익은 정말 영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어느 거가 중요한지를 지금 전혀 안 잡아주고 있는데 전치사랑 결합도가 있는 어휘의 링크는 정말 대단한 영어의 실력을 갖추게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토익뿐만이 아니라 영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Interested는 in이라면서요. 그래서 restricted는 to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보기 A의 commence는 뭔가를 시작하다의 느낌은 있는데요. 어디에게 혹은 뭐뭐로라는 방향의 전치사 to랑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restrict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상과 기한, 이러한 수치로 제한되어진다라고 해서 원래 restrict가 동사로 능동태로서 목적어를 끌 때 A를 B로 제한시키다라고 하면 restrict A to B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걔가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가 없어져도 be restricted to라는 찰떡 같은 세트가 나오는 거지. 근데 eliminate, 제거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뭐에게 제한되다도 뭐뭐에게 제거되다도 이상한 거죠.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가장 문제점은 이거입니다. 출제자가 allow를 빼신 이유는 제가 무엄하게 유추를 해보자면 한번 낚시를 내가 한번 크게 넣어줄 테니까 월척을 낚여봐 이렇게 넣은 건데 allow 있지 allow allow 뒤에 to 장난 아닌 거 알지 이래서 넣은 건데 우리는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allow는 to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to가 명사를 끄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끄는 전혀 다른 투부정사라는 문법과 엄청난 결합도가 있습니다. allow는 좀 지저분하게도 능동적으로 동사로서 목적어를 끌 때 목적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의 대상이 해도 되는 허가하는 내용을 to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굉장히 잘 끄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문법의 뼈대에서 목적어가 뾰로롱 주어로 이동하고 be allowed라는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는 사라져도 to 부정사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치사 to가 아니라. 그래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지 to 더하기 명사인지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정답이 아주 달라지는 어휘들이 있고요. be allowed 뒤에 to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요. 너무 귀찮아도 구별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아무 어휘나 전치사랑 특정 거랑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restricted가 제한의 느낌이 있으니까 걔랑 비슷한 게 limited잖아요. be limited to, be restricted to 둘 다 전치사 to랑 혼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또 써놨어. 몇 개를 외우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수모를 겪으려면 왜 겪어야 될까? 왜냐면 이거 한국어 시험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외운 게 없고 너무 문법의 공식만 갖고 살아서 어휘는 뻥 뚫려 있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지금 누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메꿔야 한다고.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고 싶으면서 영어는 완벽하게 내추럴하게 다 알고 싶은데 막상 완벽하게 내추럴하게 공부했다고 했는데 990은 아직 아니고 87 풀 때 시간은 쫄리고 파트 5도 느릿느릿하고 그러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이비 스킬이 아니라 정확히 영작에 근거한 전치사와 특정 링크를 유발하는 어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BPP 형태로 애초에 목적어가 없게끔 수동태로 세팅한 상태에서 특정 전치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be restricted to, be limited to 방금 한 겁니다.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헌신하고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근데 얘들은 뒤에 행위성을 강조해서 ing가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전치사 to의 속성에 맞춰 명사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be interested in 우리가 아는 거고요. 이거 part 1 AC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be propped against. against 자체가 전치사거든요. 뭔가 사물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 기대어져 있고 놓여져 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e equipped with. 장비 따위나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다. be acquainted with. 뭔가에 굉장히 익숙해지다. be intended for. 뭔가 한 의도가 이러한 의도를 갖다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지다. be designed for. 이러한 의도로 설계되다. 이렇게 설계되다. 근데 얘들은 좀 짜증나게 to 더하기 동사 원형 아까 be allowed처럼 to 부정사도 많이 끕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 번 읽으세요. 다른 기교는 필요 없는 겁니다. be scheduled for. 전설이죠. 뭔가로 일정이 잡혀지다. 그리고 잡았던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서 re가 붙어갖고 rescheduled 해봤자 for이야. 그리고 얘도 to 더하기 동사 원형도 미친 듯이 끕니다. 그리고 밑에 be entitled to. 자격성을 논하는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든 entitled는 to가 좀 약간 마법인 게 전치사 to도 되고요. 의미적으로 to 더하기 동사 원형도 혼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외워두셔야 잘 풀 수 있고 저처럼 프로 한국인인데도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뭐야 짜증나 6번. 보기에 soon이 없다. as soon as possible. 입에 착착 붙는 ASAP. as soon as possible 없잖아. 근데 as 사이에는 모든 게 이거저거 다 들어갈 수 있고요. as는 여기서 거기 독인, 객인 비슷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쓰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해서 possible 붙을 때는 가능한 한 최대로 빈칸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as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갈지 이미 문법적으로는 깔맞춤이 끝나 있죠. 다 부사를 늘한다. ly로 그죠? 근데 as만 갖고는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까운 애 얘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드레스는 여자아이들이 입는 이쁜 원피스도 되겠지만 얘가 만약에 명사로 원피스였다면 어가 붙었을 겁니다. 원피스 한 벌이면 드레스니까 명사는 세야 되니까. 못 세는 명사 말고는 고추고도 세야 되니까 더군다나 토익에서는. 근데 드레스가 여기서 지금 어가 없고 드레스도 아닌 것은 옷을 착용하고 입다라는 동사적 행위로 쓰였을 겁니다. 근데 옷을 입을 건데 가능한 한 이렇게 입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옷을 가능한 한 꾸준히 입어는 조금 이상하다. 응? steadily,는 행위보다도 어떤 그 매출의 증가 감소라든지 어떤 지속세의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옷을 꾸준히 입어라고 하기에는 평상시에는 많이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 약간 옷을 직접적으로 입어. 그러면 간접적으로 입는 옷은 무슨 야한 옷차림이야. 직접적으로 입는 옷이 뭔지 시연이 안 되지 또. 따뜻하게 입어, 따스워, 따숩게 입어. 한겨울, 칼바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neatly. 니틀리하게 좀 입어. 니틀리하게. 니틀리는 아주 깔끔하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neatly라고 하는 건 뭔가 되게 정돈이 잘 돼 있거나 깔끔하게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 늘어난 추리닝, 빵꾸 5개 막 이게 아니라 고객과 interact with 대화도 하고 좀 이럴 거면은 좀 옷 좀 깔끔하게 좀 이런 느낌으로 dress neatly가 잘 어울리는 것이 뭐 굳이 여기서부터 회사 방침부터 다 읽어야 될까요? 일단 주변에서 됐으면 빠르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교육의 어휘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주변을 넓게 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dress하고 어울리는 거 몇 개 추천을 해봤어요. dress casually. 드레스 캐주얼리가 되면은 막 넥타이 탁 내고 막 칼구도 탁 신고 이게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옷을 입다 이렇게 되겠죠. dress appropriately. 옷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입어라. 면접 보러 갈 때 뭐 빵꾸 5개 뚫리고 이럴 수 없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appropriately라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거의 대용으로 properly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휘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한 거 dress neatly도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좀 어렵네. 빈칸 앞에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검색해보니까 열정적으로 패션 그렇지 패션은 열정. 빈칸 뒤에 reforming 개혁 pension system 펜션 뭔지 검색 연금 though 이거 although의 대용 부사절 접속사 her lecture 그 사람의 강연 also covered 여기선 다루다 other topics 다른 토픽들 이제 해석하고 자 A about 뭐뭐에 관해서 자 보기 B에 amid 뭔지 모르니까 검색 amid 검색하니까 이런 것이 한창인 가운데 이런 게 느껴지는 가운데 이런 것 속에서 뭔 뜻인지 어쨌든 간에 자 플러스 1 플러스 1 자 합치고 덧셈하고 자 by는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 하나씩 뭐 하는 건지 우리가 너무 힘들게 푸는 것이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다 강사 알았어 감 잡았어 강사 정답은 by로 갈게요 우리 강사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외워라 빨리 풀어라 경쾌하고 명확하게 아무나 ing를 잘 끄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by ing는 미친 듯이 외웠으므로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 by ing는 정말 대단한 구문입니다. 아무나 ing 잘 끄는 거 아니거든요. by ing는 원래 by가 갖고 있던 뜻에서 탈피해서 뭐뭐에 의해서거나 뭐뭐까지라는 뜻을 버리고 뭐뭐 함으로써라는 대단한 방식론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레전드죠. 그러나 저는 by를 답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되게 건방지게 푸는 것 같아도 빈칸 앞뒤 쪽은 같이 봅니다. 적어도. 문장을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은 저도 읽겠지만 처음부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나 원어민이 아니니까. 근데 빈칸 앞뒤의 균형은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빈칸 앞에 이 자리에 동사를 제가 depend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죠. 자, depend가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의존하다, 레전드죠. 혼자 쓰기에는 굉장히 구리구리한 우리 depend, 자동사라고 유명한 동사입니다. 자동사들은 목적어를 끌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뭐가 붙어줘야 되거든. 근데 depend가 진짜 좋아하는 전치사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보기에 어딘가에 depend의 환상의 짝꿍, on이 있었다고 쳐보죠. 자, 그래도 by를 갈 것인가? 이러면 on으로 가는 분들이 대거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뒤에 ing가 있어도 depend는 on밖에 안 되니까 이럴 거면서. 그래서 저는 정답을 about으로 가겠습니다. about으로 가는 이유는 speak는 by랑 상관이 없거든. 근데 speak도 depend랑 못지않은 되게 구리구리한 자동사로 실제 영어에서는 타동사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으나 토익의 뼈대와 울타리 안에서는 자동사 할 때가 참 많은데 빈칸 뒤에 ing라고 하는 문법이 뒤에 있는 명사 펜션 시스템하고 붙어나면서 동사에다 ing를 붙여봤자 명사화된 문법 동명사라고 했다면 동명사라고 하는 이 속성의 어구 덩어리를 목적어로 지가 인식하고 끌기 위해서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 주제인 speak는 자기의 몸과 reforming 이하의 어구 사이를 이어주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그게 ing만 보고 우리가 흥분해서 by로 갈 때가 아니라 depend on처럼 speak는 누구랑 얘기하면 speak with 얘한테 말 걸면 speak to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연설하면 speak about입니다. 그래서 about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ing를 유독 by가 잘 끌지만 by만 ing를 잘 끄는 게 아니라고 봤을 때 다른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문법적으로 내가 땡기는 거 이전에 speak의 깔 같은 짝꿍이 있잖아. depend on 같은 거. 그걸 버려버린 거거든 지금.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주제도 다르긴 했지만 우리 최 언니가 특히나 열정 대박으로다가 제일 많이 말을 한 건 뭐에 대해서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은 연금 시스템 지금 체계와 제도를 개혁하는 걸 제일 많이 말했어. 이렇게 일일이 읽어봤자 정답은.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큰일 나버리는. 박혜원 강력 추천 특정 전치사가 정해지는 자동사. 가급적 캡처할 때 저의 얼굴을 너무 이상하지 않게 캡처 부탁드립니다. depend on depend upon. on이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랬다고 on 없으면 upon 좀 같이 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talk to 쟤도 난리야. talk about 쟤도 난리도 아니야. talk with speak하고 좀 비슷합니다. coincide with 유명한 자동사죠. 어떤 두 개의 일정 따위가 맞물리고 일치되다의 느낌이 있고요. consist of 전설이죠. 얘 of 없으면 쟤 진짜 망해. 뭔가로 구성되다. deal with 다루다, 대처하다, 거래하다. cope with 대처하다. 별 수 있어. 읽고 내 거로 만들어버리면 돼. 그리고 내가 암기가 잘 안 돼? 그러면 하루 읽었으면 거기서 때려치면 안 되고 다음날 또 읽으면 돼. 그 다음에 comply with. 너무 많이 나오지. 규정 따위를 준수하다. conform to. 얘도 순응하다, 지키다. search for. 탐색하다, 검색하다. participate in. 참여하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뭔가 자꾸 지저분하게 붙는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치사는 내 해석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반드시 자각하셔야만 합니다. 혼용되는 어려운 어휘는 고득점 분들을 위해서, 고득점 목표자들을 위해서 보너스를 한번 넣어보았어요. 혼용된다는 건 뭐가 전치사 필요한데 내가 나는 목적어 잘 끌어, 되게 잘 끌어 이런 타동사도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지 혼자 팩 해가지고 전치사 붙일 거야. 나는 목적어에 미음도 못 끄니까 이게 같이 돼. allow. allow는 허가하고 허락할 때는 목적어를 바로 끕니다. 타동사로. 근데 allow for 그러면 고려하다, 참작하다로 뾰로롱 바뀐다. 그 다음에 approve. approve는 승인하다죠. 결국에 누구를 승인하고 뭐를 승인할 때는 목적어 바로 끌 수 있고요. 찬성하다의 의미가 강해지면 approve of 가능합니다. factor, 요소나 요인이란 뜻의 명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동사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consider 하고 비슷하게 뭘 고려하다 이럴 때 얘도 factor in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정도도 이렇게 전치사 붙는 동사는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읽어주는 거 말고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없죠. 자 이제 8번 또 이제 괜찮한다. 왜냐하면 ABCD가 또 스펠링이 또 비슷비슷하다. 깔맞춤이 있다. reliably 부사, relying ing, reliable 형용사, reliability 명사. 자, 빈글 앞에 more이야. more이야. more 비교급이야. 좀 더야. 그러니까 more 뒤에 품사 뭐 넣을까? more는 잠깐만 봐. more 부사겠지. 부사니까 뒤에다 형용사 넣어야지. 아씨 아닌데 문장 끝에는 그래도 부사인데 부사 또 넣을까? 나 그 명사는 안 되나? 이러고 있다 정말 이러고 있다. 뭘은 이 시대의 최고의 의자왕이라 그럴까? 굉장히 주변에 친구가 많아. 쟤는 뒤에 명사 넣어주잖아 자기 몸 뒤에.
너무 좋아 명사. 명사 잘 왔어. 나 형용사 되니까 들어와. 이러고 있다. 근데 여기 빈칸에다 형용사 넣잖아. 잘했어 형용사야. 내가 부사도 되니까 널 꾸며주겠어. 이러고 있다. 근데 부사가 들어오면 잘했어 잘했어. 어? 나는 다른 부사랑도 잘 붙어나잖아. 저러고 있어. 그래서 품사 문제 찾을 때 뭘 같은 이런 결정권이 눈꼽만큼도 없는 애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뭐를 무시합니다. 품사 문제일 때. 왜 저래 뭘? 알았어. 그럼 강사야. 뭘 빼고 보면은, 자, 볼까? 뭘 빼고 보면은, 뭐, 주어 덩어리 나왔겠지, 뭐, 지저분하게. 그리고 would make 동사, 동사 뒤에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뒤에 부사, 정답 A. 뭐, 틀리면, 왜 저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한 문장 아닌데요. 얘가 얼마나 쟤도 뾰로롱인데, make O 형식입니다. 기본적인 뼈대가. O 형식까지 되는 굉장히 뚱뚱한 애인데, O 형식 동사들은 할 말이 많아.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이라고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인 줄 아냐? 주어 동사 목적어 났으니까 목적어에 보충 언어 집어넣어 목적보 이러고 있는 애들이 오형식입니다. 결국에 품사 문제로 나올 때의 뭘은 약간 오형식의 포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목적어까지 지저분하게 나왔다고 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 보충 언어가 뿅 들어가야 되고 보충 언어로는 형용사가 최고지. 그래서 정답 C로 가는 겁니다. 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C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lying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형용사의 피가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애 말고요. ing를 떼면 원래 동사의 피도 똑똑똑 흘렸다 내가 ing 붙여서 뾰로롱 바뀌잖아. 그러면 지가 소시적의 동사였던 버릇을 포기를 못해. 약간 그래갖고 나 지금은 내가 relying이지. 그래도 나 ing만 때문에 나 꼴의 명색이 동사였던 애야. 내가 동사할 때 뭔 짓 하는지 알지? 난 일단 on 아니면 up은 필요하다. 그리고 뒤에 더 말 붙여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g, ed의 변형체에서 동사에 피해서 바뀐 것보단 정확한 형용사를 목적보호로 더 우선시했을 겁니다. 우선시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뭐는 품사 결정권이 완전히 애매하다. 저거 사람 골침 아프게 하지. 그리고 오형식 동사 make를 좀 봐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오형식 동사가 얘들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선생님들도 가르치시고 토익에서는 너무 기본적으로 나오는 여러 개만 말씀드리면 make, find, keep, consider, 그리고 deem, render 정도만 추천드리겠습니다. D-E-E-M consider 하고 비슷합니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리고 render, make 하고 비슷합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고 만들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충격을 느끼는 것보다 얘들은 지저분할 수 있다. 뒤에 형용사 목적보호가 또 들어올 수 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빈칸 뒤에 Stubbington Charity Golf Tournament, 스터빙턴의 S, Charity의 C, Golf의 G, Tournament의 T, 머리가 완전 커.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고유명사인데 단어를 4개를, 근데 4개 붙어봤자 결국에 앞쪽에 있는 단어보다는 뒤쪽이 더 의미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요. 골프 시합을 빈칸 앞에 postponement, postpone이 뭐예요? 미룬 겁니다. 골프 시합 미룬 겁니다. 골프 시합 너 나와. 너 나랑 싸울래? 이게 against입니다. against는 뭔가에 반하거나 그것에 반대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골프 시합이 뭘 그렇게 전생에 죄를 져갖고 쟤하고 왜 싸워? against the law, 법에 저촉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against에 싸움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골프 토너먼트와 더불어 사는 삶, 골프 토너먼트와 함께 취소라고 하기에는 앞에 다른 행사가 나온 게 없는데 굳이 함께라고 하기도 뭐하고 골프 토너먼트를 가지고 취소, 이걸 수단처럼 얘기해도 뭐하고 그래서 with보다는 골프 토너먼트 너 비켜.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라. 내가 그 사이로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면서 골프 토너먼트 안으로 연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이건 늘 게 없기 때문에 오브가 제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depend가 on하고 다니듯이 특정 명사도 특정 전치사를 되게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영작할 때. 예를 들어 경력이란 뜻의 단어가 career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경력이라는 걸 영어로 할 때 career of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career in이 좋습니다. 거기서 in은 장소를 끄는 게 아니라 분야를 끌 때는 원래 in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career in, experience in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식의 독특함이 있는 게 아닐 때는 제일 안전하고 만만한 건 of요. 뒤에 있는 것의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career in처럼 특정 전치사를 선호하는 어휘가 아닐 때는 of가 보편적일 때가 만만할 때가 많죠. 결국에 postponement는 특정 단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의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clement weather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 많이 나오죠. 안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악천후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막 보슬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연됐겠죠. 행사가.
뒤로 밀어주고 11번 풀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봤을 때 prevent, withstand, coordinate, assess가 나왔는데 스펠링이 다 다르니까 도전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구 테러가 오기도 하죠. 어쨌든 읽고 싶은 나의 버릇은 고치고 싶지 않고 The chief technician, chief technician이 will visit 방문할 것이다. 플랜트 공장을 2시에 오늘 나 계속 질주. 여기까지 잘 읽고 빈칸 앞에 to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괜히 또 문법 하고 싶고 to 뒤에 동사 원형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부사적 역할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식을 가졌다. 여기에서 또 해박한 지식. 빈칸 뒤에 결과적으로는 데미지에 제일 우리가 여기에 제일 눈이 갑니다. 시선이 일단. 그러나 일단 읽는 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데미지는 손상, 데미지, 손해 피해. 데미지를 코디네이터처럼 코어디네이트 하는 건 이상하니까 withstand가 뭔지 withstand 검색해야지. 지탱하다, 버티다. 데미지를 지탱하다? 데미지를 버티다보다는 그래. 사고는 예방하는 게 최고야. prevent 이러고 있다. 이래서 틀린 거야. 그럼 왜? 아니요. 손상은 막아야죠. prevent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건 막아야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저 강사는 이런다. 주변을 읽긴 읽을 거예요. 근데 cause가 영 거슬리네요. 저는. cause를 잘 봤을 때 ed로 끝나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흥분을 자제해야 됩니다. ed로 나오면 무조건 동사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세요. 얘 반반이야.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쟤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동사 과거 시제도 ed가 붙고 pp도 ed가 붙을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동사야 쟤. 그리고 빈칸 주변에 어디에도 컴마도 없고 새로운 접속사님도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동사가 두 마리가 공존할 수는 없지. 그럼 왜 visit가 누가 봐도 동사면 얘 뭐게? 얜 pp입니다. 그럼 이 pp는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게? pp는 원래 쓰였을 때 명사를 수식하고자 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명사를 앞에서 뒤로도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뒤에는 to로 침을 택 붙었으니까 전치사 to를 꾸미지 하고 cause가 나올 리가 있나요? 뒤에서 앞으로 역방향으로 damage를 꾸몄습니다. 근데 ed로 끝나는 분사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게? 수동적인 느낌의 냄새가 풀풀 나는 수동분사보다 더 정확한 명칭은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주로. 그러면 caused then damage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damage가 사고든 피해든 손상이든 앞으로 발생할 일인가요? 아니면 과거분사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이미 발생한 건가요? 이미 피해는 발생했어요. 이미 손상 확실하게 났다고요. 지금 뒷북이에요. 이제 와서 예방하는 거. 예방이라고 하는 건 발생하기 전에 막는 걸 예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유발되고 발생된 데미지라고 자기가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걸 예방을 하겠다. 이미 발생한 거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는 어휘는 이미 상황이 팩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assess로 가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근데 이 어휘는 무슨 뜻이냐면요. 전문인이든 누군가가 뭘 아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도고 그래 이 정도고 그래 이 정도 손상됐구나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션은 기술자이자 엑스퍼트의 느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단어의 사람 명사 직업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냥 일반 신입사원이 아니고 chief야. chief면은 수석이거나 제일 윗급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오늘 직접 여기까지 행차 나오셔가지고 우리 패킹 머신, 포장을 도와주는 포장 머신에 데미지가 이미 발생을 좀 했는데 거기에 발생되고 유발된 그 데미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자기가 좀 직접 눈으로 보고 판가름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D로 하겠습니다. 뭔가를 편성하거나 어떤 걸 뭐 조직시키거나 이런 느낌의 코디네이터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이 어휘는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 좋지 않은 단어로 왜 조직을 해? 그리고 withstand는 이런 거 있죠. 이 다리가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이게 브릿지가. 그래가지고 웬만한 몇 톤 차량 트럭 무게도 우리가 다 withstand가 돼. 이런 식으로 무게를 버틴다든지 압력을 버틴다든지 이런 느낌이 맞지. 데미지를 버틸라고 테크니션이 와서 이런 느낌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얘로 가시는 겁니다. D로. D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 A를 치우는 게 고수의 길입니다. 결국에 주변에 있는 어휘를 잘 확실하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활한 해석만 하면서 왜? 이렇게 되면 틀려버리죠. 이미 damage를 꾸민 과거분사 cause에 주력을 하면 큰 힌트가 됐을 거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 이런 거 제일 좋아하잖아.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수강생들 있죠. 제 파워토익 실제 제 현강 수강생들. 참고로 우리 현강 수강생들이 누가 아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치를 떠는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박혜원이 원래 이런 성격이었는가?
박혜원한테 난 그렇게 혼났는데 수업 중에 그렇게 혼나고 맨날 반말하고 나한테. 현강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공부 안 하면 되게 난리치는 약간 너무 심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이 카메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분노 게이지가 쌓이지 않은. 그런데 빈칸 뒤에 로컬 에코노미가 나왔잖아. 제 수업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고요. 저도 처음엔 이걸 전혀 거부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싫은 거죠, 이게. 위험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느끼고 나니까 내가 제일 위험해. 저 자체가 제일 위험하게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어민 같이 일하셨던 그 당시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있었던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잖아. 끄덕대. 내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말귀도 못 알아듣더니 이거는 make a reservation. 아시죠, 여러분? reservation은 의구심과 주저함이란 뜻도 있는 헤비한 단어나 기본적으로 예약하다, 예약이라는 의미가 떠오르죠. 근데 예약하다라고 해서 여기 앞에 빵꾸가 났다고 쳐봐요. do a reservation, start a reservation 다 구리구리해. 그냥 딱 들어가고 싶은 칼 같은 어휘의 조합.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여기서 make하고 reservation은 서로 간에 잘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런 걸 연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각에 따라. 연어는 어휘들의 커넥션 현상으로 전문 용어로 콜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자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휘의 마력의 조합이죠. 제가 수업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함부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어민들도 인정할 수 있고 전혀 조악스럽거나 이상하지 않은 단어의 조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콜로케이션의 급을 갖춘 어휘들은 들이누면 정답이 되기도 하죠. economy 다 읽게요. 요 앞에. economy를 목적으로 먼저 잘 끌고 읽지 그래요. 근데 economy는 경제입니다. 경기와 경제를 더 다 같이 잘 살아보제. 잘 살아보세. 그래서 경제를 뭐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딱 떨어지는 게 뭐예요? 활성화하다.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고 활성화하다. 잘 어울립니다. 활성화와 부흥의 느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어휘를 boost라고 합니다. 여기에 boost the local economy, 지역 경제 활성화로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근데 boost가 어렵게 나오면 stimulate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개를 알아두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깝게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쪽을 다 읽을 필요 없었거든요. 세금적인 부분의 인센티브, 혜택, 엔터프리니어스, 기업가 뭐 이러면서 이럴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nforce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압적으로 뭔가를 강요한다든지 시행하고 되게 강하게 시키다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enforce는 뭔가 100% 지켜야 되는 강한 느낌을 주면 대표적인 단어는 law 정도 되겠네요. 법을 강력히 시행하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grant 같은 경우도 이상하죠. grant는 보통 공부 문법을 조금 하신 분들은 목적어를 2개까지 뚱뚱하게 끄는 뭐 사형식 동사네 어쩌네 뭐 이러는데 grant는 동사일 때 수여하다의 느낌인데 economy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누가 아무도 나한테 수여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보기 뒤에는 resolve는 문제점 따위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resolved and problem 같은 단어를 넣으셔야지 economy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의 흐름인 거지 economy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어디도 없는데 혼자 해결을 해. 그러니까 다 읽어도 정답은. 처음부터 다 읽어도 simulate의 뜻은 자극이나 흥미 유발 아닌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안 되는 단어의 숨겨진 뜻을 오역이 아닌 상태로 끄집어내고 주변하고 어울려야 정답이 되는 습관적으로 붙는 어휘의 조합은 좀 외워두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resolve problems 아니면 뭐 problem하고 비슷하게 resolve the matters 아니면 뭐 issues 이런 단어 괜찮고요. stimulate나 boost는 economy 앞에서 굉장히 안전하다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17번으로 넘어갑니다. ed, 과거분사, consisting, ing, 현재분사, effective, 형용사, ed, 과거분사. 지금 ABC가 동사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찾았지. uses가 동사야. 앞에 여기까지 주어, 품질보증팀 주어, uses, 동사. 그리고 이제 a process, 과정이란 뜻의 명사, 조동사, 목적어, 주동목. 이제 여기 이상한 문법이 남았지. 근데 그 문법을 내가 문법을 됐으니까 그럼 의미가 다 스펠링도 다르니까 어차피 스펠링으로 넣어보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까 앞쪽에서 제가 설명할 때 depend on의 레전드 거기서 얘기할 때 제가 speak about의 흥분, 초흥분 by ing가 아니라 speak about이야 이러면서 따다다닥 외우라고 올렸던 캡처해서라도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기 중에서 우리 consist 쟤 저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쟤 오브 없으면 끝장나요. 쟤는 자동사 중에 자동사예요. 그래서 쟤는 뭐를 구성한지에서 르이 오브입니다. 쟤한테는 제 펜드 뒤에 on하고 똑같은 거야. 결국에
빈칸에 ing 쪽인지 ed 쪽인지 결정해볼까? 이거 하시기 이전에 빈칸 뒤에 오브랑 어울리는 거 좀 해볼까? 이것도 아주 좋은 시각인데 왜 모든 전치사는 다 특정이랑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이제 전치사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는 단계에 온 겁니다. 전치사는 영작에 있어서의 최고의 연결어입니다. 저도 아직 마스터하려면 5만 년 남았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새로운 걸 늘 다시 공부하고 외우는 입장입니다. 해도 안 돼. 해도. associate는 명사일 때는 동료의 느낌도 있는데 동사일 때는 뭔가 연계와 제휴의 느낌이 있고요. 연계랑 제휴 맺는 거, 연관되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with가 맞을 겁니다. of가 아니라 같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with가 맞을 거라고요. 영작할 때 내 해석이 구리구리해도 with가 맞을 겁니다. 이런 식의 연습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보기에 attached는 어디에 첨부되고 붙은 거죠. 보통 attach는 동사에 P가 흘렀을 때는 attach A를 붙이다 to B에 전치사 to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of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effective는 효율적인, 효과적인이라는 정확한 형용사죠. 그러면 정확한 형용사 넣으실 거면 차라리 uneffective process가 차라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g, pp가 오히려 뒤에서 앞으로 역방향 수식을 정품 형용사보다 더 잘할 때가 많고요. 근데 빈칸 뒤에 several methodical steps가 뭐게 이럴 때가 아니라 일단 왜 of를 붙이니 쟤는 약간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똑바로 아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제가 보니까 좋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YBM 천재를 계속 무료 강의를 찍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겠죠. 문제가 나쁘지 않고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전치사들은 잘못 영작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닉스가 나왔네. 18번에. 기법, and 기술, achievement. achievement는 성취, 업적, expenditures. 돈 엄청 썼지. 지출 내역 경비, 지출 다 빼겠습니다. VIP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VIP 나왔으면 끝나지. VIP가 뭔지 알잖아. 뭐의 약자인지 내가 알 바야? VIP는 일반과 차원과 대우가 달라. 그게 참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저는 보통 뭐 할 때 일반일 때가 많았거든요. VIP는 맨날 뭘 더 줘 맨날. 입장도 더 해주고 뭐 더 해줘 맨날 더 챙겨주고 막. 응? 나는 막 사각지대 나무 의자 막 송곳 같은 의자 앉혀놓고 쟤들은 막 소파에 앉혀주고 막 문자도 맨날 보내고 막 VIP에만 5만 원 할인 막 나는 1,000원도 안 가가지고. VIP는 그만큼 돈 많이 쓴 사람이에요. 저기 엄청나게 굉장한 애정을 보인 사람이죠. 결국에 VIP가 누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privileges, 특권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VIP한테 제일 어울리는 단어다 보니까 VIP 티켓의 holders, 소지자들은 결국에 VIP 사람들은 되는 거죠. VIP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special parking, 그 다음에 parking은 주차잖아. 결국에 주차 특전을 누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열받네. 나는 30분째 차 몰고 돌고 있는데 VIP님 먼저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VIP라는 단어는 특별한 benefits를 누릴 수 있다. 그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VIP만 인생 살면서 업적과 성취를 느껴야 되나?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expenditure, 지출이라고 하는 건 보너스적인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써제끼는 돈이에요. 결국에 지출해서 나가는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특권을 누리고 영예를 누리고 뭘 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121번. 아유 끝났지. 이거는 끝났다. 진짜로. 흥분한 거 봐. 한두 번 토익 문제를 풀면 이렇게 흥분 안 하지 저도. 그런가 아닌가 긴가 민가 긴투더민 이렇게 되잖아. 근데 10년째 토익을 하잖아. 그러면 정말 지긋지긋하면서 언제 안 나오니 저거 언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너무 많이 나와. 정말 토익에서 얘는 성경책이야. 얘는 토익에서 정말 한 825번 나왔을 거야. 진짜로. 너무하네 진짜. 너무해. 근데 whoever 들어보셨어요? 누구든 whoever 분리할 줄 알아요 여러분? whoever 분리해보세요. whoever은 원래 한 단어가 아니라 합성입니다. whoever를 분리해보죠. 아, 왜 저래 정말. 왜 이렇게 쉬운 거 물어봐. who plus ever 아닙니다. who plus ever로 분리 안 됩니다. whoever를 분리하면 anyone who입니다. anyone who예요. whoever이 anyone who의 동격 표현입니다. 결국에 who가 나왔을 때 그 앞에 내정된 사람으로 제일 장난 아닌 게 바로 anyone입니다. anyone who는 다른 말로 whoever 집어넣은 거랑 똑같을 정도거든요. 얜 한 몸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거 그냥 다시 넣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뭘 더 읽어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anyone 하고 하나 더 용어 상박 박투더빙이 있어. 걔가 those입니다. those who도 너무너무 유명한 구문이고요. 거기서 those는 저것들이 아니라 뭐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those는 여기 들어가면 망해. 왜냐면 those는 복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뒤에 who are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every 왜 쓰다 말아. every는 형용이잖아. 형용사. 기본적인 뼈가. 그러면 걔 명사로 바꿀 거면 everyone이든 everybody든 everything이든 해놔야지. 지금 who라고 하는 거 앞에는 딱 선행사라고 해서 걔를 앞에서 끌어주는 건 정확한 명사가 주로 들어가는데 형용사 넣어서 뭐해. everyone 나와도 anyone이 이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individual 안 돼요? 개개인이나 사람으로요? 예, 안 돼요. person 안 돼요? person 왜 안 돼요? person이 사람 명사인데 대놓고 사람인데 person who 안 돼? 안 돼요. 책이 한 권 있으면 그냥 부가 아니에요. 어북이에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응용을 안 해요? 책 한 권 있으면 누가 그냥 북이라 그래요? 그럼 문법 틀린 거예요. 곧 죽어도 어북이에요. 곧 죽어도 어북이에요. 못 쓰는 명사인 불가산 몇몇몇몇 이런 것들 빼고는 미친 듯이 나오는 바다가 가산이에요. 실제 토익에서는 가산 명사 훨씬 많아요. 앞에 어를 붙이세요. books라고 s를 붙일 게 아니면 individual 쓰라고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럼 앞에다가 on이 들어갔었어야지. I로 시작하니까 앞에 on 붙였어야지. person 마찬가지예요. a person이라고 하세요. 뒤에 s 안 붙였잖아요. 이게 다예요. 근데 anyone, everyone 이런 애들은 정확한 명사보다는 명사 대용이에서 나오는 어휘들이에요. 그리고 one 자체가 단수의 표현을 이미 만들어주면서 뼈대가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어를 붙이지 않아요. anyone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 안 갔어도 anyone who는 말해역이에요. 만약에 those가 같이 나오면 수일치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nyone who, whoever,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그리고 person 그냥 하지 말고 a person. 자, 그 다음에 22번 가겠습니다. 빈칸 뒤에 the main entrance가 나왔네. 메인 출입구지. 그리고 빈칸 앞에 east wing. 윙이 또 이제 내 등에서 천사 냄새 나면서 또 막 등에서 날개 나오고. 그죠? 그러면 안 돼. 윙은 거기서 특별한 어떤 별관이나 별도로 지어놓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어쨌든 간에 내가 할 바 아니야. 왜냐면 east wing 뒤에 entrance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깔맞춤 보소. 응? 이 깔맞춤 보소. 깔맞춤 보소. 깔맞춤. entrance로 맞받아치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힌트를 좀 알려드리죠. 앞뒤로 뭔가 깔맞춤이 비슷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단어의 확률이 똑같은 쌍둥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and, 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and 같은 계열로 나열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or. 얘도 두 번째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등위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되면은 이거 또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 라면 or 국수 이럴 수는 있어. 근데 라면 or 컴퓨터 뭐야 지금 그게? 응? 라면하고 컴퓨터가 고민이 돼 지금 이게? 나 같으면 라면 가.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정말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instead of 진짜 장난 아니다. 봐봐. instead of 전치사인데요. 앞뒤로 비슷한 깔맞춤의 단어의 파생을 좋아하는 이유가 뒤에 있는 거 대신에 앞에 거 하나 버리고 하나 선택. 근데 버려지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비슷해야지 이게 말이 된다. 나 오늘 버스 대신 지하철 탈래. 괜찮지? 나 오늘 버스 대신 밥 먹을래. 진짜 망했지. 나 오늘 버스 대신 밥 먹을래. 진짜 밥만 먹어야 돼 그냥. 정말 망했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as opposed to입니다. 좀 고급지게 생겼지. 근데 as opposed to는 뭔가에 반대한다의 의견성의 반발도 있는데요. 얘는 뭔가 instead of처럼 뒤에 거 아니고 앞에 거. 뒤에 거 대신 앞에 거. 뒤에 거 하지 말고 앞에 거. 약간 이렇게 되면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오늘 밥 먹지 말고 빵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밥 먹지 말고 컴퓨터해.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굶어주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s opposed to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로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 단어의 category가 있으면은 그걸 나열하거나 고르거나 아니면 그거 대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린다 정도로 아셔야 되고요. 이거 주변에 두 줄 다 읽으면 뭐 할 거예요? ABCD에서 혹성 탈출이 오고 있잖아. 또다시 해석이 안 되잖아. 단어 뜻을 모르면 어차피 대입이 안 돼요. in response to 얘도 전치사 to인데요. in response to라는 보기 뒤는 뭔가에 부응해서 그러니까 응해서 고객의 문의사항에 우리가 in response to 하고자 이런 식이죠. 전혀 안 어울려요. 그리고 보기 빼 in case of 뭐뭐일 경우에죠. 결국에 비슷한 단어 써놓고 메인 출입구일 경우에 이스트 윙 쪽 출입구가 이게 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메인 출입구가 아니라 이스트 윙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 opposed to가 정답이 되는데요. as opposed to를 말씀을 드리면서
as long as를 좀. as long as는 보자마자 치워버렸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품사입니다. 절대 안 되지. 저거 꼴의 접속사입니다.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으로 접속사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뭐만큼 기럭지가 긴이 아니라면. 그럼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면 메인 엔트런스 하나 끌자고 저거 나올 리가 없지. 단어 쪼가리 하나 끌자고 나온다고? 주어 동사 다 끌었을 겁니다. 결국에 접속사 전치사의 뭔가 형태가 다를 때는 품사를 잘 외우시면서 어휘 뜻을 잡으셔야지 품사를 외우지도 않고 해버리는 건 100% 자리 싸움에서 밀려버리는 걸 집어넣는 것밖에 안 돼요. 접속사 전치사 구별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이런 문제를 좋아해요. 이런 문제를. 왜냐하면 만만해 보이지만 너무 만만하지도 않고 A, B, C, D가 품사에 깔맞출, 그러니까 품사가 다른데 스펠링 깔맞춤이 좀 있어갖고 해석 문제를 막 헤비하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외워놨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칸대 purposes, 목적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빵꾸가 났군. 명사를 꾸며야겠어. ly로 끝나는 건 부사니까 명사 못 꾸며. 그럼 명사 꾸미면 형용사 될 건데 형용사는 단복수에 깔맞춤이 없으니까 s 붙이는 거는 형용사가 아닐 거니까 오답이야. 그러면 secured. 왜냐면 pp는 아쉬운 김에 명사 꾸밀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답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고객 만족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품사가 뭔데요? 명사. satisfaction, 걔도 명사. 명사 두 개 붙은 걸 뭐라 그러게? 중복? 아니 걔들은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딴 거를 복합명사라 그러잖아. 명사 두 개가 하나처럼 붙는 복합명사. security purposes는 너무 유명한 복합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형용사로 착실하게 넣는 순간 크나큰 오답이 생기면서 왜 명사 중복 안 되는 거 아니었어? 억지로 중복을 만드는 깨알 같은 예외를 복합명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secured가 아니고요. security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목적과 보안 명목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secured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secure이 아니고 secured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어디에 고정된 혹은 확보된 이렇게 됩니다. 주로 얻어진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얻어진 목표, 확보된 목표 이상해요. 오히려 형용사로 그냥 안전한이라고 할 거면 ed를 붙이는 것보다 그냥 secure e까지만 쓰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좀 얘가 헷갈리는 게 secure는 동사로도 쓰거든요. 고정하다, 확보하다, 얻어내다 이런 뜻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명사를 악에 받쳐서 붙였어야 되는데. 특히나 security는 복합명사를 좀 몇 개 갖고 있어요. security reasons, 보안상의 이유 많이 나오고요. security measures, 보안 조치 많이 나옵니다. security purposes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reasons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외우지 않고서 어떻게 누가 이걸 쿨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27번 가겠습니다. 나 이거 좋아. New Year's Day. 그리고 압박감이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날 되게 사람 많이 나오잖아. 종이 땡 약간 종 치면 되게 흥분하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헛살았지만 다시 또 열심히 살아. 약간 이렇게 되잖아. 새해 신년의 데이 아니야. 이게 그냥 날이야? 이건 대단한 날이야. 이건 대단한 날이야.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 1월 1일이잖아. 봐봐 1월 1일이잖아. 근데 1월 1일이면 우리나라도 1월 1일 빨간 날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날이야? 그냥 날이야? 그러고 싶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무조건 쉬고 싶지, 그지? 그래서 1월 1일은 우리는 빨간 날이야. 그러면 그런 빨간 날을 뭐라 그래? 국가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기념일도 되고요. 아니면 공휴일도 되겠죠. 공휴일. 빨간 날. 공휴일 날 가게 문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여는 데가 진짜 많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커피숍 같은 데는 왜 커피숍 같은 데나 편의점 같은 곳 이런 데 막 이렇게 1월 1일도 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곳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열일해 주시면 그 업체분들은 1월 1일을 observe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A로 갈 거예요. 규정 따위를 준수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국경일을 기리고 공휴일을 기리고 기념한다라는 얘기는 그날 모든 업무를 쉬고 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날의 의미를 만끽하겠다는 얘기예요. observe는 national holiday의 느낌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동사지 뭐 규정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저희가 물건 보내드리려는데 주소가 글씨가 왜 그래요 고객님? 주소 좀 다시 확인할게요. 이런 식의 팩트적인 정보를 확인할 때 주로 쓰는 게 verify예요. verify your address. 이게 나아요. 안 어울려. 정말 안 어울려. 그리고 1월 1일 New Year's Day인 거 누가 다 하는 거지. 달력만 보면 이걸 예상을 해. 누가 anticipate를 해. redeem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보완하거나 만회하다의 뜻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거 쿠폰 갖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현금처럼 redeem 해드릴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의미도 많이 써요. 어쨌든 이 문제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휘가 정확히 어떤 어휘랑 잘 어울리는지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너무 열심히 이게 읽기만 하면 좀 힘들다.
여권. 그리고 redeem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쿠폰이나 포인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현금처럼 바꿀 수 있고 이럴 때도 많이 써요. 8번 풀어야지. 28번. 28번에 빈칸 앞에 pamphlets가 나왔네. 그 유인물 책자 pamphlets. 빈칸 뒤에 Wins Enterprises History and Business Practice. practice 좋죠. 전문인 따위의 전문인의 진료란 뜻도 있고요. 뭔가 권장할 만한 어떤 선행이나 어떤 학습적 패턴의 연습이란 뜻도 있고 관행, 풍토의 느낌도 있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뭔 뜻인지 제가 상관없죠, 저하고. 빈칸 뒤에 어쨌든 명사가 나왔고요. 빈칸 앞에도 명사니까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해석이 구리구리해도 저도 풀 수 있어요. 양쪽에 명사가 있고 명사야. 네가 security purpose도 아니고 customer satisfaction도 아닌데 붙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중복되지? 비켜. 내가 양쪽을 이어줄게. 이런 걸 전치사라 그럽니다. 전치사 넣으셔야 되는 분이 LI를 쳐다보다뇨. similarly가 유사하게든 비슷하게든 뭐가 중요해요? 부사인데. 부사는 완벽한 문장 뒤에 그 완벽한 문장을 수식해서 쓸데없이 들어갔다고 쳐봤자 그 뒤에 어휘를 이어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명사 사이 벌어진 빈칸은 그래서 전치사가 짱입니다. 그런데 왜 these를 넣죠? these는 형용사 역할을 하든 지가 명사 역할을 메꿔서 대명사든 앞뒤로 명사를 또 거느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these는 뒤에 일단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WE가 대문자인 것들은 끝에 스펠링이 S고 뭐고 앞머리가 큰 대문자는 고유명사는 늘 단수 취급인데 these가 어떻게 단수명사부터 그렇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ince하고 regarding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전치사가 되거든. 이래서 품사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regarding은 about 하고 똑같죠. 뭐뭐에 관한. 그리고 since는 여러분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다 되는 뾰롱이입니다. 그런데 접속사, 전치사, 부사 중에 우리가 전치사의 길로 갔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전치사일 때 since는 뭐뭐 때문에 란 뜻은 아예 없어요. 접속사 since나 그런 거지.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 뭐뭐 이래로가 다 되지만 전치사일 때는 뭐뭐 이래로란 뜻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뭐 이래로라는 since가 들어가는 순간 앞에 동사도 그 동사를 이어준 전치사가 아닌데도 온 문장에 오염을 시킵니다. 나 뭐뭐 이래로 떴다.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죽어라 해온 일이야 이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죽어라 해온 일은 보통 시제로 happy라는 아주 좋은 시제가 있어요. 해왔다 이렇게. 오답일 거입니다. 분명히 오답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egarding. 결국에 빈칸 뒤에 이러한 것을 관한 내용을 담은 pamphlets가 되는 거겠죠. similarly는 부사, these는 대명사나 형용사 빼버리기. 품사 외우기. 내가 단어 뜻 알아봤죠? 마스터된 거 아니니까 품사 외우기. 자, 그 다음에 129번 가겠습니다. 129번에 빈칸 뒤에 volunteers가 나왔네. S로 끝났다. 명사 아니면 동사의 모든 걸 건다 진짜. S로 끝나면 수일치 있다니까 쟤. 근데 수일치 갖고 있는 건 명사 아니면 동사만 하지. 형용사, 부사, 대명사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얘가 만약에 명사였다면 여러분 앞에 뭐 넣을 거야? 형용사. 꾸밀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동사였잖아? 이러면 사태가 커져. volunteers가 동사였으면 얘도 꼴의 동사다. 그럼 동사 몇 개게? 2개 뜬 거다. 근데 이 동사가 2개 떴는데 동사 사이에 콤마도 없고 되게 악에 받쳐서 이어진 느낌? 결국에 동사 2개가 한 마리로 공존할 수 없는데 두 문장을 한 문장처럼 붙이고 마침표는 하나로 퉁치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같이 와구와구 이어주려면 빈칸은 일단 단순히 주어 역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도 volunteers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volunteers가 동사였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volunteers가 동사라고 판단이 돼서 will be랑 volunteers 동사가 2개였다면 A하고 C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nother, someone 이런 애들은 각각 뭐 another는 형용사 같은 역할 혹은 명사 자리 보기 뒤에 someone이니까 주어 명사 이게 돼봤자 얘들은 동사 2개 소화 안 돼. 동사 2개 일단 떠버렸다 하면 두 문장 이어줘야 돼. 근데 WH는 하는 짓이 맨날 문장에 문장 넣고 이러기 때문에 whatever, whoever의 싸움이 되겠죠. 근데 volunteers는 자원봉사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면 뭘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죠. 결국에 whatever보다 whoever로 사람의 깔맞춤을 넣어주면서 사람의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후 명색이 후니까 주어 역할은 통 메꾸면서 동사 하나 먹고 뒤에 동사 또 나오는 이렇게 컨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갈 겁니다. whoever로. volunteers가 동사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volunteers가 만약에 명사였다면 첫 번째 명사였다면 이 문장의 동사는 will be 하나밖에 없어서 꼴랑 한 문장이면 이제 반대로
WH는 들어갈 존재 가치를 못 느낍니다. WH는 두 문장을 부속시켜야 되는데 동사 개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그럼 B하고 D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죠. volunteers가 명사이면은. 그런데 B하고 D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면 둘 다 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some만 쓰셔야지 some이 명사 volunteers 꾸미는 거지. someone이 돼버리면 someone 자체도 누군가로 명사라서 명사만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another, 제 어로 시작해. 이게 another은 뒤에 단수 명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만약에 volunteers를 복수 명사로 보셨다면은 s로 붙어 있는 거에 another은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어를 띄고 other만 쓰셨어야죠. 늘 게 없잖아요. 이게 volunteers는 동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건 센스껏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volunteers는 실제로는 명사 동사를 혼용하는데요. 동사일 때는 투부정사를 되게 잘 끕니다. 명사일 때보다도요. 그래서 to 이약을 하기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다. 굉장히 잘 끕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나오는 volunteers는 습관적으로 동사의 향기 아닌가라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이 헤비한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을 뺄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거를 풀 건데요. 마지막 건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것은 해석 문제. 해석 문제라도 뭐 틀렸지. 틀린 거야. I'm fluent in English. 저 영어 잘하잖아요. 이렇게 언어, language 구사력의 command, language 구사력이 fluent, 유창할 때 주로 쓰는 게 fluent잖아 말 그대로. 근데 materials는 자재, 재료 이런 느낌인데 걔가 뭘 유창해요? 걔가 뭘 유창해?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C를 뺄 거고요. 자, 요거 떴네요.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까 얼마 전에 배웠던 조금 전에 배웠었던 시간을 거꾸로 뾰로로 테이프를 감아봐.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것에서 왜 메인 엔트런스 말고 거기가 아니라 이스트 쪽으로 이스트 엔트런스로 기억나? as opposed to 이러면서 제가 앞쪽과 뒤쪽에 뭔가 비슷한 category의 느낌이 형성이 됐을 때는 그거를 유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and 아니면 or 아니면 뭐 instead of as opposed to 이런 거 있다 했잖아요. instead of 같은 거랑 비슷한 뜻을 유발하는 게 rather than입니다. 근데 rather than은 능력이 좀 커서 문장도 끌 수 있고 생략을 많이 해서 가지치기 하면 전치사처럼 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근데 rather than이 들어가면 이게 아니라 이거. 나 오늘 밥이 아니고 밥 대신 빵 먹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난 오늘 밥 대신 청소할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rather than이 떴다는 것 자체가 soft하고 뭔가 category상 비슷해야 됩니다. 보기 A의 perishable이라고 하는 건 음식 따위가 부패하고 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soft랑 곧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기 이제 transparent. 어떤 이거 돈 계산 투명하게 해요. 이런 느낌의 투명한도 되고요. 셀로판지 비닐으로 딱 해가지고 투명한 이런 것도 됩니다. 어쨌든 transparent는 투명한 건데 soft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rigid 말이에요. 얘 되게 완고하고 막 엄격하고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얘가 자재나 어떤 supplies, materials 같은 걸 꾸밀 때는 되게 표면이 거칠거나 빽빽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다 그럴까?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단어 하나를 모르면 소프트랑 얘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전혀 지금 느낌이 좀 표면이 거친 거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패브릭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너무 열심히 읽어.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절대 이렇게 쿨한 정답은 나오지 않아요. ABCD 단어의 뜻을 모르면서 주변을 읽어봤자 나아지진 않아요. 이게 문제 푸는 그 힘이 되게 주변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죠. 보시다시피 오늘 이 강은 저는 유료 무료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 힌트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어느 툴을 통해서 저를 보시게 되셨든 실제로 다른 뭔가를 공부하시거나 하시더라도 토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것이 곧 제가 또 많은 수강생들의 점수를 뺀 원동력이니까 그 접목을 좀 해주시고요. 접목해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모든 건 항상 새로운 걸 양치기로 하시는 것보다 복습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재를 같이 풀고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이 책이라도 완벽히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그다음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지 뭐 같이 막 이거저거 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복습하시고 나머지 문제에 몇 개 빠진 것도 같이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리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의는 또 레슨 3로 새로운 회차 파트 5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